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얼,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 CCL을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초강력 허리케인 이온이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의 할일 없는 자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이 되도록 전선에서 밀리며 러시아군 내부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친러시아계 관리가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마땅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평화상의 영예는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력에 맞서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 1명과 단체 2곳에 돌아갔습니다. 연합뉴스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발표를 인용,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얼,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 CCL을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지속되고 있는 전쟁에 고통받는 국가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전쟁을 막고 시민의 고통을 줄여주며 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전통에 따른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비알리아츠키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레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장기 철권 통치를 하는 벨라루스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인권단체 바스나를 창설해 루카셴코 정권에 맞서 활동해왔으며 작년 7월부터는 탈세 혐의를 받아 투옥된 상태입니다. 메모리알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저명한 인권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옛 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 기록하고 러시아와 다른 옛 소련권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해왔습니다. CCL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범죄를 비롯한 갖은 인권 유린이 난무하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현재 CCL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초강력 허리케인 이온이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의 할일 없는 자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하자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사야 2장 22절, 욥기 40장 4절,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등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8편 5절에서 9절을 인용하며 그는 우리는 그저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다윗의 찬양을 통해 드러냅니다. 브라운 박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며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며 그분의 은혜로 놀라운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예수 안에서 영광을 위해 운명지어진 존재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우리의 자금은 그분의 위대함을 드높일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 감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 호소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7개월이 되도록 전선에서 밀리며 러시아군 내부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친러시아계 관리가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마땅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헤르손주의 키릴 스트레무소프 행정부 부수반은 6일 온라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 장교들과 장관들은 전선에서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약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장교로서 자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전하며 국방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스트레무소프 부수반이 직격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2012년부터 10년째 국방부 장관직에 있는 푸틴의 최측근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당국을 향한 공개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세가 계속되면서 주변 동맹국과 푸틴 측근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회에서는 쇼이구 장관의 전쟁 열세 책임을 묻기 위해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1일 이후로 29개의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사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중국을 겨냥해 포괄적이면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슈퍼컴퓨터형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화웨이식 제재도 포함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의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 하이닉스는 디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당장 타격이 크지는 않더라도 별도 허가에 따른 사업 지연,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인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퍼듀 대학교에 따르면 사건은 5일 새벽 0시 44분쯤 캠퍼스 서쪽에 위치한 기숙사 맥커천 홀에서 발생했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올해 22살 사지민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전공 3학년으로 확인됐습니다. 티피카누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는 올해 20살인 인디애나폴리스 출신 바룬 매니시 크에다로 크에다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사건 직후 살해 용의자인 사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퍼듀 대학교 대변인은 크에다와 사 씨가 룸메이트였다고 밝혔습니다. 레슬리 위트 퍼듀 경찰서장은 사 씨의 범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치 다니엘스 퍼듀 대학교 총장은 성명을 통해 자신도 학교의 대표이자 학부모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다며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한 대형 교회가 해외 지역 사회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자선 사업을 위한 카페를 개장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주 파시페니 트로이 힐스에 있는 리퀴드 교회는 지난달 29일 제임스 R. 바비리오 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 워터 카페의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이 카페는 자폐증이나 다운 증후군과 같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아프리카와 중미 지역 사회에 식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퀴드 교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브룩 스탬퍼트는 클린 워터 카페에서 우리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고객과 후원자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카페 오픈은 2020년 초로 발표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교회는 오픈을 연기했습니다. 팀 루카스 리퀴드 교회 담임 목사는 2020년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카페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종합 사역의 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